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퇴 선언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길게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자연인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의 금도를 지키고 있는지, 임명권자에게는 충실하고 있는지,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세균 총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행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주부터 이른바 열린 브리핑, 언론사를 제한하지 않고 많은 기자들, 부처 출입 이런 거 상관없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열린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요. 정세균 총리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것입니까? 대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선 관리 때가 되면은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총리도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각이 있을 것이다. 총리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어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는 신문 지면, 인터넷,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모바일 폰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에서는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꽃다발 주며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보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쉽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진주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모든 것을 삭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방송하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정세균 총리 공부해야 되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대응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3시간 정도 간담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 내가 대구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라 여기 정이 많이 됐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건자 눈치 보지 말고 싸라고 하셨는데 그 인사권자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윤석열 총장이 어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대구예요. 대구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이 네. 또 현장까지 가서 환영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공교롭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왜 대구를 갔냐라는 일종의 변명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본인이 첫 부임지였고 또 낙천에서 머물렀던 곳도 대구여서 뭐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예전부터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좀 이곳에서 많이 확산되면서 가지 못했던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뭐 원인이 어떻든 간에 결과로서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라는 지역은 어떤 특정 정당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좀 많이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게 7월 24일. 예. 7월 24일인데 넉 달 정도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청와대 쪽에서 반응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청와대에서 사의를 수용합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표가 수리가 되는 것이고 네, 후임 검찰총장은 지명을 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청법상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거기서 이제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후보를 압축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귀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관례상 대통령이 그중에서 임명하는 식인데 근데 그동안의 관행을 볼 경우에 지금 임기가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녀 임기가 그 기간 동안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금으로 치면은 대검 차장검사인 조남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임기 만료일을 전후해서 정상적인 임기 만료일을 전후해서 새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헌법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법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국정감사할 때마다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의 답변, 발언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정치에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글쎄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만나시고 이따가 그러면 검사들하고 어떤 얘기 나누실 거예요?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만희 의원, 저 영상 보면 분명히 윤석열 총장의 답변에 미묘한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안 그렇게 보면 안 그렇게 보입니까? 예, 거꾸로 보면 전혀 또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만희 의원은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제가 그 윤석열 총장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서 예. 어떤 분이냐고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에게 물어보면은 검사인데 옛날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검사다. 예. 그러니까 뭐 좌고우면하지 않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특별수사를 오래 한 특별수사통이죠. 그래서 검찰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중시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검찰을 너무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현 정부 초기에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여권에서도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은 검찰 중심의 그런 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무감각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찬종 기자, 네. 지난해 여당 의원들 개별적 개인적 차원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역할 하겠느냐. 네. 검찰개혁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총장실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냐, 임기 끝까지 간다, 그만둘 생각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까? 뭐 일단 윤석열 총장은 그 이후로 최근까지도 질문이 나왔을 때는 임기를 끝까지 할 거다,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금 발언들이 아까서부터 여러 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아주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요. 예전에 이제 2014년 이때 이제 당시 지금의 민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윤석열 총장을 그 당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똑똑히 알고 있는 게 그때 이미 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었죠. 심지어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제가 정치부 기자였는데요. 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인사가 저한테도 이제 윤석열 총장과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을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권은희 의원은 영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설득하려면 어떤 사람을 좀 통하면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권에서 강하게 지금의 민주당 쪽으로부터 강하게 영입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또 본인이 거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까지도 어쨌든 정치권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걸 사퇴할 뜻이 없다, 정치할 뜻이 없다라는 거를 밝혔던 것이 사실인데 어느 시점부터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시점부터는 정치에 대한 뜻이 생긴, 지금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도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뭐 총선에 한번 도전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반님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 본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한 사람만 놓고 보지 말고 주변 사람을 좀 확대해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어떤 행보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아마 자기를 중심으로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는 변수로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함께 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까지 여러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는데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어떤 압박을 받을 당시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압박에 윤석열 총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박범계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주고받았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 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건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지도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제 질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제가 이분들 만나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 처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가 평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본인 사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저 장면 보셨을 텐데 예. 윤석열 총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좀 있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왜 이럽니까라고 했더니 저한테 과거에 안 이러셨지 않습니까? 특히 상대가 박범계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눈길이 가네요. 왼손 동기시죠. 예. 그리고 어쨌든 사적인 안면과 친분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그 축하하는 자리에 가서 잠시 동기들 모임에 있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안면과 교류가 있었는데 이제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런 식으로 인격을 의심하는 이제 공격이 나오니까 좀 많이 섭섭했겠죠. 거기다가 이번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윤 총장의 요구사항이 전혀 드려지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아마 좀 서운한 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시점은 임찬종 기자가 아마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기억날 텐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방금 말씀하신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발언하기 전에도 법조계하고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워낙 특수수사, 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해서. 그 사실 이제 조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 자금 수사에도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유명해졌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검찰 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비자금 사건을 했는데,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건 불구속 기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했는데, 당시에도 사실 당시 검찰 분위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검찰총장을 직접 면담을 해서, 당시 평검사 시절이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검찰 내에서,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죠. 그때 윤대진 검사장이랑 같이 갔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른바 뭐 최근에도 대윤, 소윤 이런 두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고요. 윤석열, 윤대진 두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해서 결국엔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구속이 됐죠. 구속 기소가 됐죠. 임찬용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2013년 하면은 박근혜 정부인가요? 박근혜 정부 초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1년 차 때입니다. 정권 초기에 정권의 의지와 의사와 반하는 수사를 저돌적으로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른바 윤석열 어록을 낳았던 그 당시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 꼴?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이후에 상당히 한직을 돌았죠? 임찬용 기자, 그 이후로는? 예, 이른바 고등검찰청 검사를 계속 쭉 했죠. 또 국정감사 자리에서 상관을 치받는 모습도 보였던 거죠? 네, 방금 저 국정감사가 그런 건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이제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했다. 뭐 지금의 민주당이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 도저히 수사를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수 없어서 결재를 안 받고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말을 당시에 저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거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에 이제 주요한 보직은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 검사가 다시 국민의 눈길 안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는데 말이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특별검사 수사팀의
합류하면서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했던 이야기 저희가 열심히 한번 과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4년 전인데 벌써 정말 오래전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에 합류한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 그대로 핵심 요직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바로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가는 건 직급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임찬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수가 중앙지검장이 예전에는 고검장급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른바 고검장보다 한 단계 낮은 검사장급,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예. 통용되는 말로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급 중앙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을 시켰는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그 당시부터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거는 가장 막강한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청의 기관장을 바로 그 다음에 총장으로 보내는 관행을 만들면 이게 그 수사의 정적 중립성이나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당시에도 많았고요. 또 심지어 과거에도 실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들이나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시 임명을 강행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에서 일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질문을 받고 상당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다시 회자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권성동 의원이 물었었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대답했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확실치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사건이 뭡니까? 글쎄, 저는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하명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검장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정치보복 수사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이런 것도 정치보복 수사입니까? 검사는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사가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단히 원론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검사 윤석열 또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면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인 윤석열이 되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다 원한이 있고 환영받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기업 관련 수사를 했을 때는 재계에서도 대단히 또 좀 원한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 총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럴 겁니다. 이게 정보의 소스나 이 범죄 제보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는 검찰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거든요. 범죄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출처와 이 신고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가리지 말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검사들의 생각인데 밖에 정치권은 이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검사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하여튼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고, 근데 그나마 보면 어떤 정권에서나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저항이나 이런 검찰에 대한 탄압 또 인사조치, 보복 인사조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저항이나 인사보복 이걸 뛰어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향까지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직까지 하면서 이게 헌법 파괴고 법치 파괴고 시스템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동시에 뭔가 저항한다. 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주려 했던 것 같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의사를 여당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범업을 통해서 국회에 답변하는 게 원칙인데 여론, 언론,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의견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태다,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지금의 여당과 청와대가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가 반영이 되느냐. 지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그게 안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여태까지 쭉 저희가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말투나 정치적인 관심에 대해서 쭉 영상을 봤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명백하게 하는 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금기되는 사항인데 네. 처음에 자기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한 건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또 저항했던 윤석열 총장을 정말 급진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검찰총장에 앉히고 그걸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정말 죄인 취급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네.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내쫓으려고 했습니까? 예. 그거를 견뎠던 저는 윤석열 총장은 이제는 자기가 말로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파악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과 여러 가지 좀 마지막으로 검찰과 민정수석이 조금 이 분열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조금 봉합하려고 했던 그 노력도 좌초되자 윤석열 총장이 엊그저께 얘기한 국민일보 인터뷰를 보면 이제는 국민이 나서줘야 된다.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지금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윤석열 총장이 가슴 아프게 지적했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 역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직을 버리고 나와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연아 비대위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양만희 의원. 네.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당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이문정 검사 수사권 주는 문제도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에 검사들이 어떤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현 정부에서 고속 승진한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현 정부와 같이 발걸음을 나란히 하기에는 생각이 참 다른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게 결정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한 게 조국 전 장관, 전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정도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면 장관을 낙마시키지 않겠냐 하는 견해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래서 여권 안에서도 낙마시키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그것도 뭐 반반으로 청와대에서 엇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이어지면서 그것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이 기소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죄까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사실은 정치권, 여권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선언했다. 이 소식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임찬용 기자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정말 훌륭한 검사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검사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차그룹의 정봉구 회장 구속 수사를 관철했을 때 검찰총장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구속 수사를 관철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이 기업을 수사하고 발표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2012년 1월 꼭 9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대기업을 수사를 하고 회장과 아들 등 3부자를 기소하는 그런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시장에 약 2,200억 상당의 1,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일정한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중요한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그 구좌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 그리고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오너 일가 그 3부자와 또 주요 임원 4명에 대해서 합계 7명에 대해서 전원 그 기소하였습니다. 셋 다 구속 안 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선처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을 수사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 기업이라는 그 몸뚱아리를 부시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운영해오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 소위 말해서 오너 리스크, 경영진 리스크를 제거해가지고 그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 무슨 삼성이니 SK니 수사를 했지만 수사를 하면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 됐지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망한 데는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우리 기업들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바꿔서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경영진, 오너 리스크를 줄여서 그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윤석열 총장이 대기업, 재벌에 대한 수사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모습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